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의사의 참견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소화기 내과 박철우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참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화기 내과 박철우입니다. 속쓰림, 소화불량, 복통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저도 사실은 심각하진 않지만 좀 이상하다 싶은 이런 복통들 가끔 겪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사소한 증상이라고 해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위암 진단을 받고 시술을 앞둔 42살 남성입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긴 했지만 2년에 한 번씩 받는 국가 정기 검진을 꾸준히 했고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에 제가 위암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요. 정기 검진 후 1년쯤 지났을 무렵 소화가 안 되고 속쓰림이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아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화물차 운전 일을 하다 보니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 후 배고픔으로 과식을 자주 했던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 위를 망가뜨린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조기 위암이라 내시경적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암 진단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저 완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의사의 참견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위암 시술을 앞두고 있으셔서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사실 사연자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사연자분만의 그 식습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끼니를 거를 때가 많고 또 끼니를 거르다 보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플 때 이것저것 과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늦은 시간에 챙겨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일단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국가 검진도 본인이 의지를 가지시고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잘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 위암이 나오면 저 같아도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환자분 같은 이 사연자분처럼 대부분의 위암이 발견되시는 분들은 아무 증상 없이 그냥 검진만 받으러 왔다가 위암입니다.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기 위암이기 때문에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만으로 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증상이 있고 고통스럽거나 불편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무 특별한 증상 없이도 위암을 진단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사연자분은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지만 평소에 좀 소화불량이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소화불량은 너무 흔한 증상이잖아요. 저도 조금 많이 먹었다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고 나서 조금 더부룩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이게 암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사연자분처럼 너무 흔하지만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좀 초기 증상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증상이 없습니다. 실제로 피를 막 토한다든지 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헬스케해서 기력이 없어져가지고 오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최소 10년 이상씩 내시경도 받지 않고 하셨던 그런 분들이고 꾸준히 내시경을 잘 받고 본인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한 몇 개월 전부터 왠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속쓰림이 있는데 하는 이런 비특이적인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위암에 대해서 선생님께 많이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위가 대체 어떤 곳인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알고 있죠. 위.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소화시켜주는 기관. 사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위는 입에서 식도를 지나서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겨 있는 그런 소화기관이 되겠고요. 이 소화기관의 역할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저장을 하고 그리고 위산이라든지 소화효소들을 분비시켜서 이 음식물들이 소화가 되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부서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화기관입니다. 이 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주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pH로 치면 1, 2에 해당되는 아주 강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뿐만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살균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사연자분처럼 위암을 겪게 되시면 위암은 위에서 어느 부분에 발생을 하는 걸까요? 위암은 일단 공식적으로 위 모양상에서 어느 부분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분문부, 저부, 체부, 뭐 유문부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위벽의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위벽으로 따지고 보면 일단은 위암 자체는 위점막에서 발생합니다. 위 내부에서 가장 얕은 층이 점막층이거든요. 그 점막층에서 일단은 진행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점막층에서 시작이 되면 점막 하층, 그리고 근육층, 그리고 장층까지 침범을 하게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림프절로 전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폐나 간 같은 타장기로 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전이가 되는 만큼 암이 그래서 더 위험한 병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암 이렇게 하면 몇 기 이렇게 병기가 따라 붙잖아요. 네. 위암은 어떻게 병기를 결정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위암의 병기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암들이 TNM 스테이지라고 하는 그 병기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T 같은 경우는 암세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벽을 어느 정도 깊이 침범을 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N은 림프절을 먹었는지, 림프절이 침범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M은 원격 전이, 타장기에 침범이 되어 있는 그런 원격 전이의 여부에 따라서 TNM 스테이지를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기 암으로, 위암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4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원격 전이가 이루어져 있는 말기암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화물차 운전 일을 하면서 끼니를 많이 거르시고 또 한꺼번에 몰아먹는 식습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사연자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에 따라서는 이런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 사실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한 번에 몰아먹는 습관 또는 끼니를 자주 거르는 이런 식습관들이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식습관이 영향이 크겠죠. 그런데 식습관만 딱 가지고 위암 발생, 뭐 이렇게 먹으면 넌 무조건 위암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아는 아주 뭐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 선배님도 계신데 그분은 뭐 식습관이 엄청 안 좋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도 매번 저한테 오셔서 위 내시경을 받고 가시는데 위가 정말 20대 청년처럼 깨끗하세요. 그래서 식습관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위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식습관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식습관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위암 발생에 그런 기여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시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식습관뿐만 아니라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흔하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세균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고에서도 뭐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맞아요. 뭐 어쩌고 네. 저쩌고 이렇게 네. 많이 나오는데, 이런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세균은 위랑 십이장의 점막에서만 사는 아주 특별한 세균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암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도 위암이 엄청 많은데, 일본은 십수년 전부터 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라고 하는 것을 국가 사업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치료 성공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암 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논문이 발표됐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너무 다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위험 같은 경우는 뭐 미란성 위험, 뭐 홍반성 위험, 우리가 내시경 하면 맨날 나오는 그런 위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들은 사실은 위암이랑은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증상은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지만 위축성 위험이라든지 장상피하성 같은 화생성 위험 같은 경우는 위암 발생률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염분을 줄이셔야 됩니다. 염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절인 거, 소금에 맞아요. 절인 거, 네. 간장에 절인 거, 뭐 삼겹살 먹을 때 막 절인 거 막 드시잖아요. 네. 그게 저희들 내과 해리슨 교과서에도 딱 실려 있습니다. 위암의 병적인 위험 요소 말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습관적인 위험 요소에서는 소금에 절인 야채가 아주 강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들, 붉은 고기, 육류들 이런 것들도 뭐 채식만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붉은 고기류들을 너무 자주 드시는 분들은 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뭐 햄이라든지 소세지, 훈제 같은 가공육들도 좋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칙칙 해서 겉을 많이 조금 약간 태우듯이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태우듯이 드시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덜 익혀서 드셔서도 안 되겠지만, 태우듯이 드시는 것도 위암 발생률을 올릴 수 있고요. 요런 고기들을 그러면은 뭐 먹지 말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맛있으니까. 그래서 먹는데 대신에 그걸 드실 때 항상 신선한 야채들을 같이 드신다. 그러니까 맨날 쌈을 싸서 드신다. 요래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뭐 오시면은 위암이 유전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뭐 저한테 오셔서 조기위암 시술을 앞둔 분들 중에서도 아버님, 어머님은 뭐 위암이, 우리 어머님 위암이 없는데 왜 나는 위암이냐, 위암이 유전되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유전성 위암은 전체 위암에서 뭐 한 1에서 3% 정도 아주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통계적인 확률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통계적인 확률에서는 부모님이 위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님에 나온 자식들은 위암이 없는 부모님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는 약 한 2.17배 정도 더 위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한편으로는 속상했던 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식들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음식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먹는 식습관조차도, 고기도 막 태워서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삼겹살 먹거나 이렇게 고기 먹고 나면 거기에다가 볶음밥 만들고, 네. 저는 볶음밥 만들고 나면 꼭 이렇게 박박 긁어 먹는 거, 사실 우리 국룰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위암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좀 네. 위험한 식습관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 뭐 절인 음식이라든지 조금 짠 염분이 들어간 음식들 때문에 위암 발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좀 식습관,
음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이게 보통 사연자분처럼 정기적인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암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위암이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내리시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위암 1등, 사실은 딱 우리나라가 맨날 1등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일본, 몽고 이 세 국가가 항상 1, 2, 3등을 나눠서 하는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 진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시경이겠죠. 우리가 위장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위를 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이 그림자 놀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놀이를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카메라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위 내시경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해서 병변이 보인다. 그러면 겸자를 넣어서 조직을 뜯어서 현미경으로 봐서 이제 이것은 종양입니다. 이것은 염증입니다. 하는 확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위암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첫 마디가 뭐냐면 몇 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병기 결정은 흉부 CT나 추가적으로 흉부 CT나 복부 CT 그리고 펫 CT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기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사연자분은 조기 위암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공부를 한 바로는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 이게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은 위암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치료의 방향이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위벽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위암 세포들이 그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를 조기 위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림프절 침범이 없고 그리고 조직학적 분화도가 좋다. 이러면 수술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내시경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하는 시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그냥 완치가 돼버리는 완치가. 그래서 조기 위암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진행성 위암은 점막 하층 밑에까지 근층 이상을 침범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내시경으로 제거를 할 수는 없고 외과적인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외과적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위를 뭐 절반을 잘라낸다, 아니면 위 전절제술을 한다, 그러면 저 위가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또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류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믿거든요.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과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훌륭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암 치료율, 완치율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아주 훌륭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국가암 검진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저는 그런 세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국가 위암 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 위암 검진을 시행을 하면서 조기 위암 발견, 총 위암 부분에서 조기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법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조기 위암 분율이 아주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 검진이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림프절 침범 없고 분화도만 좋으면 내시경 시술로 그냥 도려내면 끝입니다. 항암 치료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술 이런 것들 없어요. 물론 잔여암이 남는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러면 그냥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표준 치료가 지금은 점막하 박리술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위암이다 이렇게 하면 아 설마 내가 위암이겠어.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반대로 위염, 위궤양 이거는 사실 일반 현대인들에게 요즘 너무 흔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암보다는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는데 네. 내가 이렇게 평소에 위장 질환을 자주 앓는다면 이것이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염증은 염증일 뿐 종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염이 오래된다고 해서 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위궤양이 오래된다고 해서 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위궤양이 오래되면 그냥 위에 구멍이 뚫리겠죠. 염증이 생기니까. 그런데 몇 가지 위염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젊은 여자분들한테 잘 생기는 림프여포성 위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위염. 이런 이 네 가지 종류들은 위암 발생률을 염증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위에 관련된 질환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냥 단순히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 아,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속 쓰리고 좀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위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트레스 우리 위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 맞나요, 선생님? 그럼요. 저도 지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속이 지금 조금 쓰린데 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위산 분비를 1차적으로 엄청나게 촉진을 시킵니다. 위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산이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나오면 위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방어막을 잘 갖추고 있어도 너무 공격 인자가 많아져 버리면 위가 막 쥐어틀리고 하거든요.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갔는데 뭐 너무 긴장해가지고 응급실에 위경련으로 실려갔다 이런 게 엄살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주 극도로 긴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위산 분비를 아주 과다하게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장 장애를 당연히 아주 높은 빈도로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사실은 위암 치료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위암 치료법과 네. 우리 방금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된다라든지 내가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인 위장 장애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위산이 많이 분비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생약은 좋고 양약은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정제가 잘 된 게 양약이거든요. 그래서 속이 쓰린다, 위산이 막 분비되는 느낌이 든다, 여기가 막 따갑다, 막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그러면 한 15분, 10분, 15분 안에 작용하는 그런 약들도 요즘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드셔버리면 100 정도를 고통받으실 거를 1, 20에서 끝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시면 그냥 쉽게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핑 같은 거 갈 때도 약 뭐 한 3, 4개씩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암의 치료법은 일단 암이라고 하는 거는 종양이기 때문에 도려내는 절제법이 표준 치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거에는 위암이다 이러면 위를 절반 3분의 1 전절제술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나중에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뭐만 먹으면 설사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아주 조금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조기위암 같은 경우는 위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항암 치료라든지 추가적인 위절제술이 없이 이렇게 완치가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조기 위암이 아니고 진행성 위암, 앞서 말씀드린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위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는 보통은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위는 우리 몸에서 소화기관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인 건데 이렇게 위를 절제하거나 뭐 잘라내고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주의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위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급성으로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다. 이 가정하에는 위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잘 받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 병원 와가지고 한 3박 4일만 입원하니까 조기염 떼버리니까 뭐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 이제 시술하고 나면 첫 3년간은 위 내시경을 6개월에 한 번씩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에는 1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CT, 뭐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얘들이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뭐 생활 습관적인 면에는 뭐 술, 담배 멀리하고 그냥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암을 겪고 나서 치료를 하고 나서도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재발이거든요. 위암의 재발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술 후에 이것도 통계 자료입니다. 시술 후에 5년 이내에 재발이 되는 경우는 한 5에서 6% 정도 낮죠. 되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조금 더 낮춰보자. 그래서 시술자들이 이제 내시경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도려내면 크게 도려낼수록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도려내니까요. 그럼 출혈도 생기고 천공도 생기고 막 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충분한 변연을 변연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도려내는 그렇게 시술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을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저도 위암 예방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혹은 생활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염분을 줄이는 겁니다. 염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아침에 맨날 이제 후라이를 구워주거든요. 계란 후라이를. 소금 안 뿌립니다. 소금 안 뿌려도 엄청 맛있어요. 네, 계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소금을 이렇게 남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소금 안 뿌려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돼지국밥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돼지국밥집 가면은 뭐라 적혀 있어요? 건더기는 남겨도 국물은 보약이니까 다 드세요. 막 이래요. 근데 실제로 국물은 안 짜도 그 안에는 엄청 많은 염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건더기는 다 드시고 국물은 3분의 2 절반 정도는 항상 남기셔야 되고요.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는 뭐 손님들이 와가지고 드셔보시고 뭐 심심한데 이 정도는 괜찮네 이런 게 딱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항상 국 종류들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염분을 줄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가공육들 정말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공육들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항상 신선한 야채, 과일 같이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더 참견해 주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일단 암은 우리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암을 얼마나 암 전 단계에서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고 또 위암 같으면 조기 위암 상태에서 위 절제 없이 내시경으로 도려내는 내시경으로 도려낸다는 건 위를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를 구조적으로 변형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생활습관 교정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자 내일부터 드시지 마세요. 이러면 이건 뭐 스트레스 받아서 뭐 우울증 생기겠죠.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사는 동안 지킬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교정해 나가는 겁니다. 단번에 일시적으로 탁 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식습관도 바꾸고 천천히 염분 섭취도 줄이고 야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천천히 야채도 좀 더
많이 즐기시고 그렇게 해서 위암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위내시경.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위내시경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위내시경만 잘 받으셔도요, 터무니없이 위내시경 했는데 무슨 진행성 위암 이런 것들이 막 와가 있는 경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만 받았다는 가정하에 2년 안에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내시경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위내시경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삶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증 없이 찾아와서 더 위험한 위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어렵겠지만 올바른 식습관 생활을 정착하시고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정기 검진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위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조목조목할 참견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 TV 주치의가 찾아갑니다. 의사의 참견.